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보여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학살 범죄가 일어난 매우 끔찍한 사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은 12.12 군사 반란이 만든 계엄령이 시작이었지만 대학교의 겨울방학과 연말이라는 점이 맞물려서 대처가 늦어졌습니다. 5월부터 정치 관여의 의도를 드러내는 신군부의 움직임과 전두환이 언론을 조종, 통제하기 시작하여 그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신군부는 전국 운영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5월 17일 24시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이에 따라 5월 18일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5월 18일 아침, 광주에 진격 중인 7공수부대와 전남대 학생들이 만나 접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정문에서의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고 곧바로 공수부대원들의 폭력을 동원한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에는 전날 계엄군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청각장애인 김경철 씨가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벙어리에 귀머거리여서 구호 한마디 외칠 수 없던 김경철 씨가 폭도로 몰려 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학살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시민들과 공수부대원 사이에서 투석전이 일어났습니다. 공수부대원이 조선대학교로 후퇴하고 잠시 석방 상태가 있은 후 그날 오후 조선대학교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되며 무리한 진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광주 시내 곳곳에서 게릴라처럼 시위를 벌이고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폭동 진압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며 칼로 찔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20일이 되어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에는 카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명 정도가 속옷만 입은 채 계엄군에게 심하게 구타당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를 위해 모인 많은 시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이틀 동안 공수부대의 만행을 목격하고 겪은 택시운전 기사들이 연합해 200여 대의 택시가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차량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저지선 돌파였지만 공수부대의 최루탄을 동원한 폭력 진압으로 저지선 돌파에 실패하였습니다. 정부의 탄압에 의해 언론이 과잉진압 보도를 하지 않자 시민들이 항의를 하며 광주 MBC 건물을 방어하였습니다. 밤 11시 광주역 광장에서 비무장 중이던 시민들을 향해 공수부대가 사격을 시작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수역에서의 실탄 사격은 시위대를 더 격렬하고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이어진 시위에 계엄군은 새벽 2시 시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지던 도중 광주 KBS 건물에도 시민들에 의해 불이 붙고 치열한 공방전 끝에 광주역 광장은 시민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24단을 광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후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30만이 광주의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하였고 계속되던 공수부대와의 대치 도중에 오후 1시가 되자 광주역 광장의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국가 소리에 맞춰 애국가를 부르던 시민들을 향해 공수부대가 조준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비무장 시민들을 향한 조준사격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격으로 인해 비무장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군용 트럭과 장갑차를 수십 대 탈취했습니다. 또 여러 무기고에서 많은 수의 소총과 실탄을 가져다 무기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시민군을 결성했습니다. 이후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치가 시작되었지만 시민군이 훈련된 계엄군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계엄군은 광주를 포위하여 진압하려고 조선대로 철수하고 서울에서는 자신들의 총기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자위권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7시 KBS를 통해 타 지역에 최초로 실태가 보도됩니다. 22일부터는 계엄군이 철수해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시민수습위원회 대표 8명이 7개 항의 수습안을 부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분소장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첫 번째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하게 끝났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부재 상태에서도 시민자치공동체로서 인간애와 질서를 실천하며 도왔습니다.
부상자가 많아 피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헌혈을 하며 시민군들은 방어와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3일부터 시작한 범시민 걸기대회는 26일까지 총 5번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21일 철수했던 공수부대는 광주 주변을 포위하고 26일까지 모든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26일 24시 광주 시내 전화를 전부 조절시키고 상무충정작전이란 명칭으로 진압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47개 대대 2만 명의 병력이 광주로 들어왔습니다. 이날 새벽 4시에는 계엄군이 도청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전남도청에 진입해 시민군들을 보이는 대로 체포하거나 사살했습니다. 새벽 5시 10분 계엄군이 시내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진압작전이 종료되지만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과 신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지만 전두환 정권을 끌어내리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1980년대의 여러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반미 감정이 생기게 된 계기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5.18 사태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6.25 전쟁에서 남한을 도와준 나라라는 개념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 민주주의의 나라이자 한국의 가난을 구원해준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5.18 사태가 끝나고 미국이 신군부와 관계가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며 반미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으로는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면 군에서 북한군을 봤다는 보고가 있어야 하지만 장교 약 70명 중 1명도 북한군을 봤다는 보고나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군대 측의 사망자가 7명이라는 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전국 비상계엄령으로 해안과 항만이 철저히 봉쇄되어 북한군이 들어올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전두환을 두둔하려는 극우파의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